어제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패배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탈한 마음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한창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투자 프로세스인 로보 어드바이저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권순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 정말 로봇이 우리 생활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허하죠? 좀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에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말을 좀 자주 듣게 되는데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예, 저도 어제 그 이세돌 구단의 경기를 보면서 이제 금융권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그 알파고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바둑알을 두시던 그 아자왕 씨의 역할밖에 인간이 할 일이 남지 않았느냐 뭐 이런 좀 아쉬운 얘기를 하면서도 금융권은 요새 좀 로보 어드바이저 열풍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은행이 ISA 출시를 앞두고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인 사이버 PB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전에 그 하나은행을 방문을 해서 좀 사이버 PB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먼저 그 연령대나 예상 수입, 뭐 이렇게 투자 기간, 뭐 투자 경험, 뭐 그런 부분 8가지 항문을 좀 문항을 조사를 하고 나면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10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단계가 낮을수록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제 등급이 높을수록 고위험을 선호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이버 PB는 투자 목적을 확인하고 나면 그 목적에 맞춰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과 위험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외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하나은행 PB들의 노하우가 담기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한 상품들이 개별 상품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런저런 상품들을 고르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고요. 좀 이렇게 아무래도 PB 서비스를 받으려면 좀 돈이 좀 많아야 되는데 사이버 PB 같은 경우는 자산이 좀 적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개념 정도를 저희가 설명을 듣고 있는데도 아직도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금융권에서도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다음에 제가 이슈엔 현장에서 시간 좀 길게 잡아갖고 좀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130여 개의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이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인 웰스 프론트는 약 2조 7천억 원의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서치 업체인 마이 프라이빗 뱅킹은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 규모가 2014년 말 140억 달러에서 2019년 2,555억 달러, 한 250조 정도 되는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신탁형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인 그 쿼터백 투자자문과 함께 신탁형 상품 쿼터백 R1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런 뭐 채권은 어떻게 투자하냐, 부동산은 어떻게 투자하냐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하게 2,500여 개의 ETF를 조합해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줍니다. 이거 사람이 하려면 무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로봇가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그 ISA가 출시가 되는 날 3월 14일에 그 파운트라는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와 손을 잡고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서비스는 이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그 모바일 위비뱅크를 통해서도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모바일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출시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로보 어드바이저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금융 규제상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온라인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실화가 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좀 강점이 있는 증권 업계에서도 이 로봇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투자에 있어서 사람의 욕심이 개입하게 되면 또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서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점도 좋고요. 또 돈이 별로 없으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게 3천만 원 이상은 최소 있어야 그 PB 서비스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먼저 로보 어드바이저에 뛰어들었던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인데요. 그 코덱스 200 등 ETF에 투자하는 QV 로보 어카운트를 테스트 버전을 거쳐서 지난 2일 출시를 했습니다. 상용화를 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전에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었던 데 반해서
그 최소 로보 어카운트는 250만 원만 있으면은 네. 그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동부증권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인 아이로보 알파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이상이면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동안 전담팀을 꾸려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이나 ETF, ETN 같은 상품들을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그 자동으로 이렇게 리밸런싱 조정을 해주는 거, 그리고 매매를 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하반기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 그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은 자산 그 대신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7개로 구분되어 있던 운영 본부를 2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보 어드바이저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올해 안에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금융권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점인데요. 금융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권순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